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타학교 기출을 이제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풀게 될 지문은 한양대학교 2018년 인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학교 논술을 선택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모범 답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더욱이 이 모범 답안이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 답안인지 아니면 이제 학생들의 답안을 주는 건지 혹은 아예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은 건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경희대처럼 모범 답안이 제공되는 시험의 경우는 명확한 답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답대로 분류를 하지 못하거나 차이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오답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범 답안이 없는 학교라든지 학생 답안을 주는 학교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답안이 없이 내가 지문의 내용을 명확히 분석을 하고 이거를 과연 논리적으로 근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양대 논술 같은 경우엔 학생 답안이 제공이 되죠. 이 학생들 답안만 분석을 해본다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답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게 이 제시문에 근거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는지에 따라서 무엇이든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요지 자체는 존재하겠지만 내가 전개하는 방향이라든지 두 제시문 간의 관계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마냥 그나마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만 사실 답이 없는 논술이 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답이 없다는 이유는 내 논리력과 통찰력 등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한양대학교 2018년 인문계열 논술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분의 시간 동안 검정펜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작성을 할 건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절대 연습지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한양대 논술의 경우 과연 내가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답이 명확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답을 보거나 어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겠어요? 내가 여기서 요지를 찾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가,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과연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정말 그 학생의 논술 수준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훨씬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공감 능력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다의 A와 B를 분석하라고 하는데요. 1200자의 글을 단 3지문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논술을 위한 통찰력과 논리력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공감 능력에 대해 얘기를 하래요. 이 구체적인 사례는 경희대랑 정말 다른 부분인데, 자, 제시문 가를 볼 때 공감에 대해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을지를 중심으로 봐야겠죠? 휴는 어떤 동기를 이성에서 찾기보다는 이런 말에서 이성 X 그리고 반대말인 감성, 감정, 주관적 가치를 생각을 해주시고 고통, 공포심, 증오, 사랑과 같은 감정에서 구했대요. 감정, 공감과 같은 말이니까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보니까 다음 문장에서 이성은 단순히 수단일 뿐이래요. 감정이 기반이고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도구구나. 보면서 오직이란 단어는 항상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요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쭉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오직, 단지, 뭐뭐뿐, 뭐뭐만이라는 단어
항상 주의 깊게 봐주시고, 가가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타인과 함께하는, 타인과 공유하는 감정, 가치만이 도덕의 핵심이래요. 자,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감. 이것이 바로 도덕성의 기초이자 선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정에 동화된대요.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선이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니까 배려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나 욕구, 니즈, 요구, 즉 사고와 행동에 관심을 갖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존중 및 이해하는 것을 배려적 사고라고 하나 봐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될 키워드는 제가 지금 분홍색 문장으로 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즉 타인의 감정을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며, 때문에 감정, 감수성은 필수적 요소이다. 뭐를 위한? 타인에게 공감하기 위한 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대요? 사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감의 장점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심은 나 역시 공감이란 키워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대요.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대요. 이거 보니까 재심은 가에서 말하고 있는 장점을 다 나열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뉘앙스 자체가 이제 재심은 나는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겠구나 를 깨달으실 수 있으면 천재! 자,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공감 능력의 윤리적 사회적 가치는 과장됐대요. 역시, 그쵸? 자, 동정심, 연민을 느끼며 존중, 배려,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충실하게 느끼는 게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감의 결과가 비합리적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의사의 사례를 들면서 지나치게 공감하면은 그 끔찍함에 압도당한대요. 과도한 공감은 위험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며 또 다른 하나. 자, 누군가는 공익 추구가 아니라 사익 추구를 위해 부정하게 이러한 공감 능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장이 모두 잘 나와 있죠, 지금? 가와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공감 능력은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능력 같대요. 아래 사례들을 계속 읽어보니까 누군가는 공감받지만 누군가는 공감받지 않는다. 두 대상이 처한 상황이 모두 부정적일지라도 말이에요. 그쵸? 중요한 점은 하면서 새로운 얘기가 또 들어갑니다. 공감 능력은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대요. 왜냐면 다른 사람 처지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편견이 될 것이고 결국 비판적인 이성을 놓칠 거라는 얘기죠. 감정은 이성과 다르기 때문에 쉽게 휘둘리는 가변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는 곧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작용된다고 말하면서 이성과 감성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키워드는 논술이 정말 좋아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어쨌든 보니까 가와 나는 서로의 장단점을 각각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글을 쓸 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다지문은 지구온난화와 착취 공장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가나에 나왔던 공감에 대한 얘기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공감의 장점이 뭐였죠? 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해결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공감에만 그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합리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말을 해주는 게 가와 나의 이야기예요. A부터 보자면 사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킬링 곡선의 수치로만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극할 수 없지만 북극곰의 모습을 통해서 공감과 문제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언급을 하면서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위한 수치화된 자료보다는 북극곰이 처한 상황을 감정적으로 보여주면서 더 큰 공감을 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면만에 집중하는, 즉 실제 수치에는 무관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착취 공장 보니까 사진을 통해서 공감도 이끌어낼 수 있고 불매 운동을 하면서 행동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이 비윤리적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문장들처럼 정리를 해주면 아마 한양대 글은 쉽게 작성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나가 공통으로 다루는 공감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가의 입장에서 공감, 감정적 요소, 이성은 수단, 그리고 오직 감정을 기반으로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공감은 배려적 사고의 기초고 배려적 사고란 도덕적 감수성, 공감 능력으로부터 온다. 즉 사회 문제 해결에 원동력이 될 거고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는 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공감은 지나치게 감성적이야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성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심각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제멋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는 심각한데 다른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두 번째로 교묘하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양대 논술 지문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아닌가요? 오늘도 저의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다음 수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